너 재량표별 의미 없어. 아! 못 찾겠다. 학교 안 가지 어디야? 일단 삼단동법부터 그냥 일단 간단하게 볼게요. 본 적 있지? 들어본 적 있죠? 네. 국어 시간에 나왔나요? 네. 이런 거지. 고등학교 때 나왔던. 그쵸? 국어를 좀 쳐. 그 저번에 예를 들었는데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사람이다. 그치? 소크라테스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죽는다. 라는 이게 삼단도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명제를 하나 만들 건데 명제는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식이 그냥 명제 자체가 될 수도 있지만 조건 두 개를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명제가 된다고 했어요. 예. 그럼 이게 하나의 명제인데 이 명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P이면 Q이다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었다. P이면 Q이다. 앞에 있는 놈이 가정이 되고 뒤에 있는 조건이 결론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삼단도법에서도 저걸 먼저 써먹어 볼게요. P이면 Q입니다. 그리고 Q이면 R입니다. 그러면 P이면 R이 될까 안 될까? P이면 R이다. P는 Q고 되죠. Q면 R이면 P이면 R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느낌? 그렇게 해주는 게 삼단문법이에요. 일단 이거 진리집합이라 해서 이 명제를 참이되게 하는 원소를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인데 그 진리집합 입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를 진리집합 버전으로 P이면 Q이다가 어때요? P이면 Q이다는? 집합 P가 있고 집합 Q가 있어.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라는 걸까? P가 Q의 P가 Q의 부분집합인 거지. 이렇게. 이고 Q이면 R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Q가 이 조건 R의 진리집합이 R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죠. 이면 P는 R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집합 스타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는 R의 부분집합이라면 그럼 당연히 P도 이 R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그 안에 속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삼단문법이고 삼단문법이 그냥 단순히 저렇게만 안 나와. 부정으로 해서 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볼 건데 이렇게 꼬리를 무는 이런 관계여야만 가능해요. 삼단문법은. 그러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다고 되는 거예요. 가정이랑 결론이 돼서. 그럼 이걸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100쪽이에요. 100쪽에 369번 있죠? 요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100쪽에 369번.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써먹어야 되거든? 역하고 대우 이런 거 배웠죠? 네. 그거 써먹어야 돼. 무슨 뜻이냐면 이 명제가 참인 것은 이것의 대우도 참이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참이라면 이 새끼들의 대우도 참이란 말이야. 대우도 써봐봐. 뭐지? 왜요? 이게 참이라면 말했지. 대우도 참이라고. 예. 대우 한번 표현해볼게요. P는 not Q이다. 대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각
점. 그러니까 Q가 Q는 P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이게 대우가 되고요. 그러면 이 다음 명제의 대우는 not R이면 어때요? P P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이거 4개 싹 다 참이니까 혹시 이 중에 있는 거 있으면 먼저 골라보세요. 기억. 기억이요. 여기 있죠. 네. 기억 참이고요. 이제 니은하고 디귿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꼬리 물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3단 문법 이용해서. 그럼 가운데 똑같은 놈이 나오게 하면 맨 앞에 게 가정이고 맨 뒤에 게 결론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혹시 꼬리 물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not P. 이거? R 어디 있는데? 알죠. 여기서 여기까지? 네. 이거 2개 꼬리 물 수 있죠. 네. 그러면 Q이면 뭐이다가? R R이다가 돼요. 그럼 여기서 뭐 디귿. 맞는 거야? 그치, 디귿 맞는 거예요. 혹시 이거도 꼬리 물 수 있을까? not 꼬리 물어도 똑같은 거 나올 네. 거긴 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이거 알람이에요.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평일이어서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운동을 갔다가 잠깐 자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알람 시간. 밖에서 하는 소리 아닌가요? 요거는 얘들 물리면 어떻게 돼? P가 물리겠지. 그러면 not R이 가정이 되고 not Q가 결론이 되니까 얘네 둘을 만약에 문다면 not R이면 not Q이다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뭐랑 똑같아요? 이것의 대우를 다시 구해봐봐. 그게 바로 Q이면 R이다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억과 디귿이 맞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3번이 되는데 다 맞았나요? 네.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3단 문법은. 여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뭐야? 지금? 뭔 소리야 이거 진짜? 공수경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윤철이 안 헷갈려? 너 배웠었잖아 한번. 화살을 오늘 그거 현충일에 쓰는 거 아니에요? 아, 10시잖아. 맞네. 천재다. 천재다 진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귀찮아요. 저도 통보 인물이 아니잖아. 그니까. 어이구. 화살을 맞는 애가 뭐고 쏘는 애가 뭐고 뭐지? 자, 만약에 충분 조건부터 갈게요. 목소리 이상해. 아니야. P이면 Q이다. 가 뭐가 될 때냐면 참이 될 때. 그러면 누가 누구의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윤철이 기억나? 누가 누구의 충분 조건이야? B가 Q에 맞아요. P가 이렇게 될 때, P는 Q의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Q의라는 말 좀 어색해서 조금만 수정할게요. 이기 위한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 Q이기 위한,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니까 P는 Q이다가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다 반드시 참은 아니었잖아. 화살표가 하나짜리 있다고 해서 반드시 참은 아닌데 이 명제가 반드시 참은 아니었는데 자, 이게 참인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는 P하고 두 줄 화살표를 한 다음에 Q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래서 가운데 두 줄 화살표가 돼 있다는 거는 이 명제는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윤철이 맞지? 네.
그러니까 P면 Q에다가 참일 때 P가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충분한 거야. P면 Q에다가 뭐예요? 집합으로 따졌을 때 진리집합 상황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새끼는 이 Q 영역에 속하기 위해서 뭘 더 필요로 하고 있어? 당연히 이 안에 속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충분 조건이에요. 이걸 예시로 들어서 뭐 대한민국과 서울로 치면은 대한민국 범위가 넓어요. 대한민국 사람. 근데 그 중에 이제 서울 사람이 있어. 서울 시민. 범위 이렇게 되지.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 서울 사람이 있잖아요. 국민 안에 시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발급받고 그래야 돼? 아니면 당연한 거야? 필요한, 당연히 충분한 거야. 그치?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제 주소가 등록돼 있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래서 넓은 범위가 좁은 범위가 되기 위해선 조건이 더 필요해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 좁은 놈은 넓은 범위에 당연히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속하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충분 조건이 이런 상황이라면 거꾸로 필요 조건은 뭐냐? 그래서 윤철이가 화살을 맞는 애 쏘는 애 한 게 지금 그 얘기일 거예요. 요거. 맞는 애가 필요 조건, 쏘는 애가 충분 조건 그 얘기 한 걸 거예요. 그치? 맞는 애가 더 넓은 범위, 쏘는 애가 더 좁은 범위. 그럼 이번에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1, 거꾸로 쓸게. 거꾸로 쓸게요. 필요 조건에 의해서. Q P로 해도 되는데 그냥 P로 뭔가 맞추고 싶어서. 뭔가 이거 맞추고 싶어서 그래요. 이번에는 Q이면 P이다가 참이 될 때, 그러면 이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냐면, 얘들 Q가 범위가 더 넓은 거니 P가 범위가 더 넓은 거니 이렇게 치면 맞는 애가 범위가 더 넓은 거였지. 집합으로 따져도 얘가 더 큰 집합이었고, 그러면 얘는 큰 놈은 작은 놈이 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해서 서울 시민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P는 이번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철이 맞기 쏘기 하는 거 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제 집합 관계로 따졌을 때 누가 누구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관계잖아. 이거 두 개 다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좁은 놈이 범위가 넓은 놈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해. 범위가 넓은 놈이 범위가 좁은 놈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 조건. 범위가 좁은 놈이 충분 조건이 되고, 부분 집합 관계에서 범위가 넓은 놈이 필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거 막 설명하는 것이 좀 다양해요. 뭐 선생님은 지금 뭐 국민, 시민 이런 걸로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이사하는 걸로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방이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이사하고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이사하는 걸로. 그러니까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이사할 때, 집을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갈 때 사실 딱히 필요한 게 없거든요. 좁은 데서 있던 물건들 그냥 다 집어쳐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충분해요, 공간이. 근데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이사할 때는 막 물건 갖다 버리고 막 그래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범위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구분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 관계를 문제를 잘 읽고 화살표 관계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뭘까? 윤철이 필요 충분은 뭐야? 둘 다 저 필요한데 뭔가 뭐라는 거야? 서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뭐라 해야 되지? 국어 힘들어? 네. 그냥 심플하게 똑같은 거를 생각하면 되죠. 범위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얘도 되고 얘가 얘도 되는 거. 그런 관계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또는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럼 이거는 집합으로 따졌을 때 두 집합 P와 집합 Q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합 똑같아요. 같은 건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누가 더 이제 범위가 넓다 좁다를 말할 수 없는 똑같은 상황. 너네 이거 해본 적 있어? 이거 아마 기억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집합에서 이렇게 P는 Q의 부분 집합이고 Q는 P의 부분 집합이 된다면 P와 Q는 같은 집합이다 라고 했던 거. 서로 같은 집합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지금 집합관계 다 적진 않았는데 집합관계로 충분히 해석이 되죠. 네. 그러면 이거 연습 좀 합시다. 101쪽이요. 101쪽에 뭐 하면 좋을까? 371번 할게요. 여기 에어컨 이상해. 너 틀면 너무 강해요. 저 새끼들 또 막 여기 막 힐끗힐끗 보려고 그러네. 인기 남준호.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면 P가 더 범위가 넓어야 된다는 거. Q에 속하는 것들보다 P에 속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 뭐라 했어요? 필요 조건. 아닌 거 골라. 아닌 거 골라주셔야 돼요. 아니 아닌 것이 아니라 충분 그러니까. 조건이 아닌 거. 그러니까 둘 다 골라보시네. 필요 충분 골랐어요? 네. 이거 항상 딱 읽었는데 필요 충분이더라고요. 틀렸어. 이거야? 틀렸어. 그렇네 이거. 점이네. 필요 조건이라는 건 P가 넓니 좁니 범위가? 넓죠. 필요해. 꼭 기억해. 넓은 범위는 좁은 범위가 되기 위해 필요해요. 그러면 더 넓은 범위를 찾아줘야 돼. P가 Q보다 넓은 범위. 그래서 PQ 3번부터 쓰기 좀 귀찮아서 그래서 PQ 안 쓸게요. 네. 13번을 읽었는데. 네. 이거 무슨 조건인지 다 구분하자. 1번부터. X제곱은 4라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뭐가 있어요? 2랑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2 또는 2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근데 Q는 X는 2밖에 없으니까 P가 더 넓은 범위가 맞는 거네. 네. 그러면 필요 조건 맞는 거죠. 네. 1번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주인공을 필요로 할게요. 그러면 2번은 어때요? X는 1 이상, Y는 1 이상이고 이 Q는 X 플러스 Y는 2 이상이 된다라고 했어. 이건 어떠니? 이건 무슨 조건일까? 둘이 같은 걸까요? 안 같은 걸까요? 같은 거 아니고 그치? 무조건. X 최소값 1이고 Y도 최소값 1이니까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2겠지. 그리고 그거 이상이 되니까 얘는 같은 거니까 무슨 조건? 같은 거 필요 충분. 필충. 그치? 그 다음에 3번은요? X랑 Y랑 같다고 합니다. 근데 X랑 Z랑 곱한 거랑 Y랑 Z랑 곱한 게 같대요. 필요 네. 충분. 이거 필요 충분이라고 생각해? 네. 생각해요? 네. 자, 잘 생각해. X랑 Y에 다른 수를 집어넣어도 Z라는 놈이 0이 된다면 여기 Z 0이 아니라는 보장 없죠. 그냥 실수라 했죠. 네. Z가 0이 되면 X, Y에 졸라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새끼가 범위가 더 넓은 거 무슨 조건이야? 그럼 P는
범위가 좁아. 충분. 충분해. 그 다음 4번은요. x는 2, y는 3, x 곱하기 y는 6. 어느 게 더 범위가 넓을까? 쟤는 2, 3으로 한정이고 x, y가 6 되는 거는 2, 3 말고 또 뭐가 있어요? 1, 6. 그치? 6, 1. 그런 거 있지. 아. 얘는 더 많이 있어요. 범위로 따지자면 이게 더 좀 넓은 상황이에요. 무슨 조건이야? 충분. 충분해요. 그다음 5번은요. x는 1 미만, x는 2 이하. 범위 넓은 애 찾아보자. 이놈의 범위가 더 넓은 거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치? 충분. 그래서 필요 조건을 찾으면 1번.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 그럼 연습도 할게요. 102쪽. 예. 이거는 이제 진리집합, 그러니까 집합으로 연결지어서 하는 문제인데 한번 378번 해볼게요. 아니야, 375번. 이런 집합 기호 해석하는 거 중요해요. 오.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 무조건 얘들아 이거 다 집합으로 표현해놔라. 이 말들을. 벌써 나왔어요? 네.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 P가 Q의 구분 집합. 5번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Q는 R에 기한 충분 조건. R은 보는 거야. Q는 R에 375번. 아, 5번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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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렸어. 응? 인식을 것 같아. 뭐지? 잘못했나? 어머나. 375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Q의 부분 집합. 네. 그리고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Q는 R의 부분 집합. 네. 그리고 3단노법에 의하면 그러면 뭐로 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P는 아래. P는 R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고. 왜요? 반대로 했어. 그럼 이제 1번 어때요? PQ의 합집합이 R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일 범위가 큰 놈, 제일 대빵인 애는 R이야. 그러면 1번은 절대 아니죠. 네. 1번 절대 아니에요. 2번은 어때요? 2번 맞는 거지. R이 네. 대빵이니까. 저. 이거 되는 거예요. PQ의 교집합이 누가 되냐면 P. 부분집합 관계에서 교집합은 작은 놈이라고 했어. 작은 놈. 이게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어때요? 안 되죠. QR의 교집합은 Q가 되지. 네. Q가 작은 범위니까. Q가 되는데 Q는 P에 들어간다. 아니죠? 네. 4번 어때요? 어. R-Q는 P다? 아니. R-Q는 P가 아니죠. R이 있는데 여기서 Q가 있고 여기서 Q를 빼면 이거 가생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거 가생이가 돼서 이게 P라고 할 수 없어. P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아니에요. 5번은요? 아니죠. 저거 봐봐. 얘들아. P랑 Q가 아닌 놈의 합집합이라고 했어. P랑 Q가 아닌 놈의 합집합. 이 R이다? 근데 아닌가? 근데 전체 집합이 뚫려 있을걸? 아. R이 있고요. Q가 있고요. 응. P가 있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 그러면 R이 비는. 그치? P랑 Q 여집합 아. 사이에 뭔가 비워져 있는 공간이 남고 이렇게 돼요. 이 새끼가 아래 여집합에 들어간대. 절대 안 되는 게 얘네는 아래 보호 아래 있어. 그치. 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5번도. 근데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좀 줄게요. 어디? 103쪽이요.
고민돼. 379 갈게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P 있다고 했는데 예스. 그러니까 문제에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필요 조건이 항상 넓은 범위라 했죠. 네. 그럼 Q가 P보다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P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이라고. 그럼 Q는 어떤 것 이상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야? Q가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얘를 포함한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이 A의 최소값이라고 먼저 했습니다. A의 최대값이라고 했습니다. A의 최대값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감싸도 되는데 일단 최대한 크게 만들면서 이 범위를 감싸게 하려면 여기에 속해야 되지 않나? A가 딱 네. A가 여기 값이어야지 이렇게 A가 가장 큰 값이 되면서 이 범위를 다 감싸고 있는 거죠. 네. 얘가 조금이라도 여기 넘어가면 어때? 범위를 다 감싸지 못하고 있지. 이 P의 범위를.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A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 그 다음 문제.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R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 R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B 이상 0 이하라고 했어요. B 이상 0 이하. 그럼 얘들아 B는 최소 어디여야 돼? 최소.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여기에 B가 있어야 돼. 이 옆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사이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작은 놈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안에 속해져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B의 최소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1이네요. 네. 문제가 뭐냐면 합. 이 합 맞아. 더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나오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따가 뒤에 이제 명제에 증명할 거예요.